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요. 네, 쌤이랑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아서 우리의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쌤과의 자리를 마련했어요. 쌤은 형제 자매 있으세요? 저는 오빠 하나, 남매예요. 저는 제가 맞이거든요. 요새 K 장녀라고 하잖아요. 제가 맞이다 보니까 항상 언니나 오빠 같은 존재들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사촌들을 봐도 제가 거의 첫째다 보니까 무언가 내가 롤모델로 삼을 사람도 없고, 그리고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 없다 보니까 항상 언니 오빠에 대한 이런 뭔가 갈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채널 이름이 또 단짠 언니들이잖아요. 그것도 요새 보면 뭐 형제자매 없이 외동으로 자라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 뭐 각자의 사연으로 인해서 언니 오빠들과 좀 소원해지거나, 내가 언니 오빠가 있다 하더라도 또 이게 이제 외부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 사람 진짜 친언니 누나 같은 존재들 이렇게 필요할 테니까 저희 채널이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굳이 단짠이라고 표현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왜 단짠이죠? 단짠 인생 쓴맛 우당탕탕 진짜 극복기 이런 극복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네네. 의기투합하게 됐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 단맛 우리 좀 봤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서로에게 다른 점을 좀 발견하고 그 나이의 세대에 따라서 비슷한 경험들을 좀 해온 거고 그런 것들을 조금 서로 보완하면서 위로도 하고 더 발전된 성숙된 앞으로의 앞날을 좀 가꿔보자 막 이런 느낌으로 막 이렇게 마음이 통하게 되면서 그쵸. 우리가 전혀 다른 분야의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쌤과 저는 그 아로마 공부하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또 이 향기라는 공통 분모도 있지만 연령대도 비슷하고 그리고 저희가 인생의 그런 쓴맛 단맛 다 보았다는 의미에서 이 언니나 누나 같은 존재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정말 힐링이 되겠다. 그래서 뭐 퇴근 후에 위로받고 싶을 때 내가 맥주 한 잔 딱 따서 먹는데 저희 채널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 진짜 친구들 만나지 않고도 가까이 있는 존재들처럼 이제 힐링이 되는 채널이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이제 뭐 맥주 한 캔 먹으면서 보는 채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쌤은 술 자주 드세요? 이런 질문들을 받아본 게 좀 개인적인 이런 질문들을 받아본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옛날에는 우스갯소리로 빨간 벽돌 펜트하우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옥탑방에서 혼자서 이렇게 한 10여 년 살아요. 그러면서 가족과도 단절되어 있었고 사회와도 좀 단절되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가정사라던가 내 개인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라던가 이런 걸 접어놓고 혼자서 이렇게 요즘 골방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듣는다거나 인연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근데 질문이 뭐였죠? 술 자주 드세요? 어렸을 때는 잘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몸 관리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면서 뭐 술자리 같은 걸 내가 의도적으로 안 만들기도 했고 술을 잘 먹어요. 그리고 독주 체질이에요. 혼술을 잘 하시는구나. 근데 혼자서 있을 때 굳이 술을 먹진 않아요. 저랑 비슷해요. 저도, 아, 네. 저는 사실 술을 잘 못 마시고, 그렇게 술을 마신 걸 손을 꼽을 정도로 별로 안 마시거든요. 쌤이 지금 제가 술 자주 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런 쌤의 과거상,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할 수 있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주셨는데, 그 고립의 시기라는 점에서 저도 많이 공감을 했어요. 저도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안 만났던 시기가 한 2차례 있었거든요. 거의 1년씩 2번이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그렇게 친구들 그냥 연락 다 끊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또 학원 강사 생활하면서 아는 언니 한 사람이랑만 교류하는 정말 폐쇄적인 관계? 그러다 보니까 쌤의 말씀이, 이게 사람들과의 연을 끊는다는 게 아직은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게 얘기할 그런 마음가짐이 안 됐다고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못나 보여서 숨는다기보다는 굳이 누군가를 만나서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를 할 그런 컨디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어떤 뭐 개개인의 성향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앞에 섰을 때 내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가 컸던 것 같아요. 왜? 아니, 왜? 저랑 눈시울이 젖어? 아니 저도 그래. 뭐야 첫 밤부터 올바? 아니 근데 아 그래요? 네 저도 딱 그래. 끊고 가. 막 이래. 뭐야? 아니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제가 해석하기는 너무 많은 걸 기대치를 높여놓고 나는 부족한데 그것을 향해 다다르려고 하는 그런 나의 자신이 너무 그런 걸 기대치에 대해서 못 미치니까 그런 어떤 그런 거 아니었을까.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모습으로 누군가 앞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과 어울리고 함께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들 때는 그 왜 남자들이 굴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처럼 네네네. 그런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극복을 했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이렇게 그렇죠. 네, 만나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한번 내가 이 20년 동안 변화된 용기를 갖고 이 인연을 받아들이는 그런 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공감을 해서 이렇게 이 세대적인 사회의 흐름의 분위기 속에서 비슷한 성향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심리적인 변화나.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시대의 흐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좀 자각을 하고 좀 감정을 내려놓고 인정을 해서 받아들이면 거기서 내 자신을 다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저는 다시 조금 일어났거든요. 우리 쌤 같은 경우야 뭐 워낙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고 하다 보니 지금 그 어떤 시점에서는 좀 힘들었는데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딱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 되게 그런 부분에서 부럽고 되게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제가요? 그럼요. 나는 그냥 아직까지는 이 상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너무 깊게 밑바닥에 깔아놓고 그냥 거기서 안주해버리는 성향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적어도 가족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좀 아껴주는 지인분들에게만이라도 내가 다시 잘 활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그만큼 나를 아끼고 사랑했던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은혜에 보답한다 이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가늘게 줄기를 잡고 있는 거죠. 이런 선생님들 우리 쌤 같은 분들을 만나는 게 저한테 되게 많이 활력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처음부터 클로징 멘트인데.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에요. 저도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나의 긴밀한 내밀한 질문을 주고받고 그로 인해서 또 마음에서 우러나면서 선생님 너무 공감해 주시죠. 나도 진짜요? 이러지 마. 이게 인생의 단짠단짠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울다가 그냥 근데 이게 진짜 이런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도 저 얘기가 내 얘기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포인트에서 울기도 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웃기도 하고 쌤이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를 보는 사람은 제가 에너지 되게 하니까 활력이 넘치니까 제가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다라는 기대치 늘 무언가 새로운 일을 벌이고 그걸 또 해내고 맞아. 뭐 그런 기록들이 쌓인 거를 보시고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이다 인식을 가지시는데 제가 한 몇 주 전에 글을 썼어요. 제 그런 유년 시절에 그러면 20대 초까지의 시절인데 가족사에 대해서 썼더니 전혀 뭐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뭐 가족사도 그렇고 학창 시절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두웠던 과거가 있는데 지금의 모습은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이런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나를 좋게 봐주신다는 게 감사하면서도 내가 아직 털어놓지 못한 얘기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가 딱 꽂히면 이렇게 눈물이 왈칵 나오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아직 이렇게 꼭꼭 닫혀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쌤 말씀처럼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잘 살고 있는 나의 이미지를 보이고 싶어서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여기서 오는 격차 때문에 계속 우리도 약간 동굴처럼 파고들고 근데 그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에서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하얗게 불태웠어. 그 번아웃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 번아웃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데서도 많이 서로가 공감 포인트가 있었고 번아웃이라는 게 단어적인 부분에서 액체가 단어를 소비한다. 약간은 좀 그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번아웃이라는 게 너무 일반화된 그치. 그래서
솔직히 예전에 어르신분들이나 사회가 힘들고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든 어떤 상황에 있을 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목숨 걸고 살았잖아요. 지금은 세상이 워낙 개개인이 중요해지고 어떤 나의 욕망을 쫓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번아웃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것을 나누는 또 매체가 활발하게 형성되어서 이루어져 있다 보니 그 안에서 그걸 통해서 또 이윤을 추구하는 어떤 세력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 번아웃이라는 그 이야기에 나도 공감은 하는데 어느 순간 고립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이야기에 고립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긴 하거든요. 내가 번아웃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지금 살아오는 동안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뭔가 열정적으로 내가 몰두했고 그럼 나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표정이 너무 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모습이 너무 기대치에 대해서 못됐다라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현재의 위치를 놓고 이 정도면 그러니까 나 자신을 좀 위로하고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 제가 좀 힘들 때 했던 게 방법이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존감으로 넘어가네? 우리 쌤은 많은 사람들한테 또 공유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 것 좀 알려줘요. 놀라지 마. 자존감? 일단 이 번아웃으로 인해서 얘기가 고립된다라는 게 부정적인 측면만 볼 게 아니라 맞아. 내가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좀 지치는 게 당연하다. 맞아. 그러면 멈춰가. 잘 해온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잠깐 쉬어갑시다. 네, 좋은 얘기 같아요. 자존감 하면은 사람들이 저를 에너지틱하게 보는 게 제가 힘들었었던 과거가 있지만 너무 거기에 몰입되어 있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든 견디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봐주시는데 제가 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한 방법들이 뭐냐면 좀 쑥스럽지만 저는 제 애칭을 막 불러줘요. 애칭을 막 뭐 가끔은 그냥 아이고 우리 애기 뭐 우구 그랬어 약간 이런 느낌? 우쭈쭈 해주는데 그래. 우쭈쭈 해줘야 되는 그 내 내면의 아이 그치. 있잖아요. 칭찬받고 싶고 흔한 말이 인정받고 됐는데 싶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누구에게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날을 인정해주는 그치.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좀 넌 이런 걸로 힘드니까 아니라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힘들구나 맞아. 우구구 이게 해주는 알아차림이 필요한 거지. 너무 막 어딘가에 막 매진하고 몰두하고 저기 목표를 설정해놓고 막 미친 듯이 달려가고 다 그렇게 살긴 사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몸이 지쳐갖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데 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쳐있는데 그거를 내 육신이- 애써 외면하고 그치. 그냥 계속 달리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휙 가는 거야. 그런 너무- 사람들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쵸. 네, 뉴스에서. 네. 근데 그런 것에 경각심을 갖게 되니까 어느 순간인가 뭐 명상도 뜨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개개인이 내가 인식해서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을 네.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런 데서 번아웃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진 것을 내가 발견하고 나 자신을 내가 위로하고 있어.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좋은 방향인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도 왔고 극복하면서 또 새로운 걸 끊임없이 도전하고 방법이 너무 좋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날 사람이 너무 없다. 나 친구도 없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혼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주변에서 보면 여행도 혼자 못 가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 뭐 혼자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화기를 보면 내가 당장 힘들 때 누구한테 전화하지? 전화할 사람도 없네. 인간관계가 너무 좁아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데서 오는 불안감이 좀 있지. 불안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쌤은 혹시 뭐 인맥 관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맥 관리라고 이렇게 해서 생각했다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되게 진정성 있게 이 사람이 그래도 나와의 어떤 좋은 내가 느낌이 있다 그러면 좀 성의껏 대하고 좀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 보니 숫자는 많지 않은데 되게 오래가는 인연들을 몇몇 갖고 있어요.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인연을 맺어? 주기적으로 사람들을 좀 만나야 된다는 생각에서 뭐 카톡 이렇게 보면 최근 카톡 날짜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 몇 달 연락한 지 뜸한 것 같으면 연락해서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지금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진짜 약간 안 해요.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가? 어느 순간부터 관계에 쓰지 않는 애가 되거든요. 그래. 약간은 그런 것도 있지. 저도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인연이라도 소중하게 좀 잘 지켜보자. 솔직히 집도 멀고 직장도 같이 있다가 이렇게 나중에 뭐 바뀌고 이러면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특유의 뭐 의리, 의리 막 이런 지금 성대모사. 뭐 이런 거나 인간 관계적인 부분에서 뭐 이렇게 지켜야 할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세상에 그러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또 생각을 두지 말고 내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그쵸. 다 각자 생활하고 힘들게 바쁘게 사니까 그냥 그런 부분에서 그냥 마음을 놓고 주변 사람도 그냥 그 정도로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프리랜서로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쪽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인연을 또 적극적으로 만나서 새로운 나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나 같은 사람들도 같이 공존하면서 사는 거야. 왜냐면 나는 되게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이진 못했었어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에 대해서 지금은 다시 그래도 극복하고 이겨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생활 바운더리 안에서 그거를 지키면서 또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어떤 환경들을 만나려고 직장 밖으로 나오면은 또 새로운 캐릭터가 그렇죠. 있어야 이거 하는 뭐 거잖아요. 페르소나라고도 얘기하는데 그치. 그쵸. 다양한 나의 모습을 또 인정해주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고 활발하게 누군가를 만나는 그런 나의 모습도 나의 모습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나의 모습도 나의 모습이고 뭐 두 개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을 때 어떤 게 참 모습인가 고민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맞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너무 진짜 그 가시나무 공감해요. 그쵸. 다양한 캐릭터를 맞아요.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이 상황에 이 캐릭터가 맞다면 또 이상하게 또 이 캐릭터가 맞다면 그런 걸 동시다발적으로 갖고 있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옷도 차림에 맞게 그쵸. 이렇게 입듯이 내 모습이라는 것도 진짜 내 모습은 사람들에게 언제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서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아직 조금 더 진실한 그런 나의 모습은 아직 보이기 어렵다면 뭐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존감이 또 올라가요. 내 자신을 인정해줘. 약간의 생활 속에서 맨날 반복되는 일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컨셉을 주는 그 방향 방법으로 컨셉 매일매일 아침의 기분에 따라서 컨셉을 주거나 출근 시간을 마치 여행 가는 것처럼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탔을 때 나는 지하철 안에 있지만 이어폰 하나를 꽂는 순간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 공간이 나만의 공간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회사 생활을 활용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8시에 업무가 시작이 돼요.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해서 회사에 좀 일찍 가요. 그러면은 그 넓은 회사 공간 내 거가 되는 거야. 나만의 소유물. 그래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고 좀 편안하게 업무를 딱 시작을 하고 딱 일찍 퇴근해서 일찍 자고 그게 좀 한 10년 정도를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편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항상 모이는 그 공간에 부딪히고 막 이런 게 싫으니까 혼자만의 좀 편안한 시간을 찾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 안에서도 이어폰을 꽂아야 했고 그리고 사람이 없는 시간으로 점점 앞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은 패턴으로 내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 활용도 잘 되고 내 생활 습관도 좋아지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 회사에서 되게 한 오래 10년 정도 일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몸이 막 정말 회사에 쓰러지기도 하고 막 호흡곤란이 오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잘릴 때까지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어. 어찌 보면 회사 생활이.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좀 정착이 많이 돼서 더 재밌게 좀 편안하게 이제 신입 때보다는 생활을 하고 있죠. 이제 우리 단짠 언니들을 들으시는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내 나름의 비법으로 방법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거 하나예요. 근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게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 소속감이라는 게 좀 많이 약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쌤처럼 한 회사에서 10년 넘게 직업적으로는 저도 10년 넘는 커리어가 있지만
늘 어딘가 그 A 학원, B 학원 동시에 근무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뜨내기 같은 그런 느낌이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시기들 저희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프리랜서다라고 하더라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쌤처럼 그런 나만의 루틴? 요새는 이건 뭐 리추얼이라고 하는데 늘 돌아가는 일상을 이게 너무 지루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쌤처럼 일찍 일어나면 나만의 시간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면 나만의 공간 아직 다른 팀원들이 누구 오기 전에 그렇게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인정하는 그게 크게 보면 나를 인정하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맞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프리랜서라고 해서 불안해할 게 아니라 일상을 단단하게 채우면 된다. 나를 인정하는 습관을 길러라 라는 게 제가 회사에서 느낀 게 그거예요. 반복, 단순 반복의 힘, 오. 꾸준함의 힘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생활의 달인 어쩌고 하는데 네네. 다 그런 얘기예요. 지루하지만 끊임없이 단순하게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게 내 몸에 완전하게 체득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어떤 뭐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툭툭툭툭 튀어나올 때 그걸 가지고 뭐 달인이다, 홍달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 일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쉽지 않았어요. 단순 반복하는 일들이 단순해지기까지 나는 너무나 어려웠어.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걸 우습게 생각할 일은 아닌 거. 나는 내 안에서 자존감을 좀 가질 수 있게 된 계기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존감이 떨어져서 만약에 힘든 사람이 있다 했을 때는 제 아는 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단 한 가지만이라도 100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한번 해봐라. 같은 시간에.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내 실천, 지속적인 실천으로 거기에 가지가 어느 순간 생겨요. 그래서 그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총체적으로 나에게 또 더 많은 큰 이윤을 주는 그런 경험들을 최근에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윤이라는 말을 했지만 뭐 돈을 벌어주는 일을 해서 내가가 아니라 내 삶이 건강해지는 그쵸 그런 찌찌뽕. 의미에서. 건강, 정신과 마음의 건강이 돈 벌어주는 거. 그럼요. 아파가지고 막 골골골 대고 병원 뭐 잔병 치료하고 이러지 않고 그 꾸준함의 힘이라는 건 저도 공감하는 게 저도 경험 많으시죠? 예. 다이어트 전문가, 운동 전문가로서 2년 전에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뭐 100일 넘게 뭐 술도 끊고 그리고 9주 넘게 밥과 빵을 안 먹었어요. 탄수화물을 거의 절제해가지고 빵순이인데 그래서 고구마랑 단호박 식단을 쭉 하고 그렇게 해서 막 몸에 복근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하루 이틀의 힘이 9주 그리고 술도 뭐 100일 이렇게 끊다 보니까 그런 극기의 힘이 제 몸의 변화를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막 살 빼려고 이렇게 이 악물고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냈다. 이거를 견뎠다. 엄청 절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남들은 맥주 먹는데 저는 색깔만 유사한 막 효소수라고 저는 그런 걸 먹었어요. 뭐 눈앞에 어른거리는 걸 보고서 안 돼 하고 끊어낼 수 있는 거. 그게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단순해지기? 식단도 되게 단순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괜히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많은 거에서 가지치기를 해놓고 본질만 남기는 이게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 할 수 있는데 이만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다 겪어보고 나니까 오히려 그런 게 불필요하다는 거 아니까 알맹이만 남기는 얘기하다 보니까 쌤이랑 닮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통하는 지점이 있나 네네. 보다. 그렇죠? 그런 게 너무 그러니까 좋아요. 다 비슷할 거예요. 우리 말고도 다 각자가 누구나 잘 살고 싶은 마음, 뭔가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 생활 안에서 그거를 지키고 갖고 가면서 나 자신을 또 그렇게 하려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번아웃도 올 수도 있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 인간관계가 과연 맞는 것인가 막 이런 어떤 회의감도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너무 이렇게 욕심, 욕망 뭐 이런 걸 좀 내려놓고 잠시 나 자신을 먼저 좀 되돌아보고 우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좀 그게 방법은 아닐까.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먼저 좀 바라보고 좀 멈춰서 좀 잠깐 쉬면서 위로하면서 멈춰도 괜찮아. 막 나한테 좀 휴식을 줬으면 좋겠어요. 쉬어도 괜찮아라는 말과 나를 위한 그 하나의 행위에 집중하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참 잘 못 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그랬어. 늘 백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지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100에 가고 싶어도 100은커녕 뭐 0에서 10 가는 것도 정말 간당간당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너무
뭔가 막 매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빨리는 갔어. 근데 거기서 내가 확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그 내가 와르르 무너져서 다시 회복하고 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여유롭게 갔던 사람이 내 앞을 질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경쟁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나도 어느 순간인가 힘들어서 이렇게 앉아서 쉬다가 다시 회복해서 걸어 나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느 순간 빨리 가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냥 좀 내 자신을 좀 돌보기도 하고 왜냐면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건 더 힘들어요. 근데 내가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고 얘기도 좀 듣고 내 혼자만의 고집으로 막 아집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쉬어가면서 여유롭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어떤 목표점을 했던 곳에 더 빨리 도달해 있는 경우들을 몇 번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거죠. 아, 내가 하루하루를 단순하게 일상을 반복하는 그 지루함 그것을 이겨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어느 순간 한 번씩 느끼면서 요즘도 매일 아침마다 7시 전후로 그 청담대교를 넘어가요. 그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매일매일 동영상 1분을 딱 찍어요. 청담에서 뚝섬 유원지까지 싹 지나갈 때 딱 1분이 딱 걸려요. 그러면은 계절마다 바뀌어요. 어머. 그 아침에 태양이. 네. 그래서 겨울에는 아무리 7시에 찍어도 태양이 안 보여. 그리고 이제 이런 하절기 정도 이렇게 날이 길어지면 7시만 돼도 태양이 중천까지 이렇게 그 롯데타워 위에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매일매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연과 태양은 나도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지금은 매일매일 똑같은 날의 일상의 열성이긴 할지 몰라도 1년, 2년, 10년 후에 돌아봤을 때는 그때보다 좀 더 나은 내가 돼 있겠지. 아침에 햇빛 보면서 해를 보면서 혼자 그 마음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시간, 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모든 환경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연과 그것을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건 내 선택이거든요. 정말 행복을 아침에 선택을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네 프랭크가 옛날에 독일 수용소에서 그렇게 14살 아이가 그렇게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아이도 그 힘든 환경에서 그렇게 하는데 성장된 성인이 왜 그 주변의 힘든 것에 내가 휩쓸려 다녀야 돼? 난 그게 더 자존심 상해. 나한테 누가 뭐라고 하는 것보다 내 기분을 내가 알아서 좀 컨트롤하는 자신을 좀 발견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선택했다. 아침에 나는 행복을 선택했다 이거지.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지. 안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가진 재능이나 장점들을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상대적인 평가에 자기가 몰입돼가지고 특히 청소년기에 하는 행동을 왜 우리가 30, 40대가 합니까? 그래서 힘들어하는 내 모습이 너무 내가 싫었을 때가 있었어. 그래서 그게 더 창피하고 더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라도 힘들더라도 웃자. 그냥 감사해. 이런 것도 있었죠. 겨울에는 아직 이 시간에 해가 뜨지 않는 거고 여름 되면 뜨는 거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에서도 어두운 때도 있고 맞아요. 밝은 때도 있고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이 너무 어두운 때야. 길이 안 보여. 하지만 그 어두운 길에 서 있으면서도 계속 이 자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 그런 것을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에서 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거?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거지. 맞아. 네. 그 아주 또 중요한 네. 단어를 또 뽑아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선택이라는 말에서 딱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쉬운 비유지만 컵에 물이 반 있는 거 보고 반밖에 안 남았어랑 반이나 남았네가 다르듯이 긍정의 힘.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맞아요.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어두운 시기라고 할지라도 늘 이 시기만 있는 게 아니고 견디면은 된다 이런 마음. 근데 그 견디는 시기가 얼마나 되는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치. 견딘다기보다는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또 재밌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비관적으로 몰입되어 있는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니까. 혹시 밑바닥으로 막 이렇게 우울하고 뭔가 그렇게 상실감과 주변과의 어떤 비교, 내 나이대에 다들 애나 잘 사는데 난 이게 뭘까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었던 것 같아. 그들도 나름대로 표면적으로는 행복하고 뭐 즐거워 보이지만 그것을 지켜나가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절대적인 어떤 위로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내 위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살려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그래 맞아. 비극, 어. 멀리서 보면 희극이잖아. 나 그 얘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었어. 현실을 살다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 썼는데 음. 내 깊은 속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살고 있구나. 나를 보면서 어떤 가치로서 숫자라는 가치로서 증명이 되는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뭐 10년 넘는 커리어 갖고 있고 뭐 이런 일을 해서 이만큼의 성과를 얻어냈고 그런 것들로 가치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것들이 온전한 나로서 내가 완벽하게 살고 있다라는 말은 또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겉만 보는 사람들은 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데에서 오는 막 어려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격차 때문에 또 요새 약간 좀 지쳐있어요. 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물론 선생님은 그걸 저를 보시니까 저와 나눈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는 누군가들은 내 삶의 가치를 찬란하게 바라봐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지면 안 된다는 거지, 내 말은.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람들의 판단이 내 인생을 그 사람들이 대신 살아주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나만을 지키면서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먹고 살면 그래도 사회가 조금 괜찮지 않을까요? 사실 욕심이 없는 원점으로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쌤 말씀처럼 이 나이 땐 이거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들로 나를 또 바라보게 되면 되게 지치는? 아직 이루지 못한 거를 바라보면서 나를 너무 낮춰보는 게 아니고 이제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적어야겠다. 네. 네. 포인트. 언니 누나가 필요한 분들에게 저희 채널이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고 퇴근길에 어깨 축 처져가지고 이러지 말고 저희랑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정말 힐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쌤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고맙어요. 네, 네.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네. 조만간에. 네. 여러분 앞으로 저희 단짠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알림 설정. 설정. 네,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